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20번째 시간입니다. 노티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바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티바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봐왔던 U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맨 최상단에 시간 등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어떤 메시지가 왔다, 아니면 어떤 전화가 왔다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잠깐 보여지는 메시지들 있죠. 이걸 우리가 상태바 노티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는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API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알람은 뭔가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했을 때 알람을 맞춰놓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해당 시간에 그 해당 어플이 앱이 실행되면서 알람이 울리죠. 어떤 기능 구현이 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티피케이션 상태바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 최상단에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미지 하나와 그 다음에 텍스트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티바 상태바에 표시되는 대표적인 예가 메시지가 왔을 때 또는 미스드 콜, 그죠? 전화가 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노티바에 항상 머물러 있죠.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노티바가 이렇게 나타난 거, 어떻게 하면 노티바에 이런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API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에 여기서 손가락으로 쭉 드래그해서 쭉 내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의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아이콘과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타이틀 제목이 나왔는데 타이틀 말고 여기 보면 컨텐츠에서 요 조금 더 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얘와 관련된 해당 어플이 실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드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노티스타트라는 메소드, 이거는 그냥 만든 거예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만든 그 메소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노티피케이션 상태바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인텐트를 만들어요. 인텐트 객체를 만들 때 처음에 나오는 파라미터가 지금 현재 컨텍스트 메인 액티비티 디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는 뭐냐면 얘를 딱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죠. 그죠? 넘어갈 때의 액티비티입니다. 보여지는 액티비티. 그래서 이거는 세컨드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액티비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액티비티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간다는 거. 자, 다음에 인텐트에다가 우리 액티비티 알아보고 인텐트 알아볼 때 인텐트에다가 기초 데이터,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 인트형, 불리언 이런 기초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str 키에다가 값, 밸류로 스트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펜딩 인덴트라게 나오는데 펜딩 인덴트 뭐냐면 뭔가 펜딩되고 있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밑에 박스에 크게 나와 있네요. 펜딩 인덴트란 앱 종료 후에도 노티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텐트입니다. 인텐트는 정보를 담고 있는 녀석이죠. 근데 이 앱이 종료돼 버리면 이 인텐트도 여기서 생성한 인텐트도 필요가 없겠죠. 메모리에서 내려오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근데 펜딩 인덴트란 거는 앱이 종료된 후에도 노티 기능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가 사용자의 액션을 받아서 뭔가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펜딩 인덴트란 것을 이용합니다. 자, 펜딩 인덴트 객체를 만드는데 펜딩 인덴트 객체 만들 때는 펜딩 인덴트의 상수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get activity 해서 그 안에다가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든 인덴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펜딩 인덴트란 거는 앱이 종료한 후에도 기능이 동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볼 거.
중점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봅니다. 노티피케이션을 만드는 관리해주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서 매니저한테 나 관리해주세요 라고 던져야 되는데, 노티피케이션 객체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든 API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다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자, 노티피케이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노티피케이션 객체 만드는 거 생성자에다가 그냥 빌더를 또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빌더에다가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다음에 스몰 아이콘이 얘입니다. 처음에 그 상태바에 최상에 나타나는 거. 스몰 아이콘을 셋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티커는 요거 처음에 딱 잠깐 보여지는 메시지 보여줬다가 사라지죠. 자, 다음에 컨텐츠 타이틀은 위쪽에서 스크롤을 쭉 내렸을 때, 손가락으로 내렸을 때 나타나는 요 메뉴 있죠. 요 UI의 요 부분 노티 타이틀. 자, 다음에 컨텐츠 타이틀이 있어요. 컨텐츠 텍스트, 요거는 내용. 아래 조그만 글씨로 해서 내용 있죠. 내용. 이렇게 스몰 아이콘, 티커, 컨텐츠 타이틀, 컨텐츠 텍스트 다 셋을 해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set when이 있어요. 언제 노티가 울릴 것인지, 그죠? 1시간 뒤에 울릴 것인지, 2시간 뒤에 노티가 올 것인지, 그거를 시간으로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세터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system.current_time_millions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죠. 그래서 set을 해서 현재 시간을 주면 얘가 울리자 이 어플이 노티 스타트 얘를 버튼 눌러서 노티 스타트 메소드가 실행되자마자, 그죠?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동일한 시점에 노티가 올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set content indent, 그죠? 인덴트 앱이 종료되더라도 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et content indent는 pending indent를 넣어주도록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를 해요. 그러면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노티피케이션이란 거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 노티를 해요. 드디어 노티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티피케이션 객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객체는 언제 울리라고 돼 있어요? 현재 시간, 커런트 타임에 현재 시간에 울리니까 얘 딱 울리자마자, 노티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울리겠죠. 그 다음에 노티 아이디가 있는데, 이 노티 아이디는 뭐냐면 노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진 후에 노티피케이션 없앨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티가 올 때마다 그 고유한 아이디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나중에 노티를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코드를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임포트에서 소스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젝트 임포트 다 됐고요. 자, 보시면 얘 먼저 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에뮬레이터가 또 엉망이 돼버렸네요. 좀 종료하고 다시 에뮬레이터 키고 다시 리스타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으로 예제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타겟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 에뮬레이터 구동되는 동안 잠시 퍼즈 눌러서 중단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n만큼 됐고요. 자, 앱이 이제 설치되고 스타트 액티비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빨리 좀 되라, 그죠? 개발자들이 제일 지루할 때가 뭔가
빌드를 하고 나서 컴파일 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지루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스마트폰도 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전체 다 빌드해서 스마트폰 하나에 요 전체적인 다 안드로이드를 넣기 위해서 빌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게 오래 걸려요.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컴퓨터 빌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아무리 적어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한 뭐 4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빌드 에러 나면 굉장히 지치겠죠. 그죠? 기다림의 연속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코드를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노티 스타트를 딱 누르면 노티가 바로 왔어요. 티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죠. 아이콘만 남죠. 자, 그래서 저 홈으로 가볼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노티 온 타이틀하고 컨텐츠 타이틀하고 컨텐츠 그 텍스트 있죠. 자, 얘 클릭하면 예, 펜딩 인덴트에 의해서 앱이 종료됐더라도 이렇게 다른 새로운 액티비티로 전환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지우고요. 자,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앱을 실행시켜서 자, 노티 스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티가 울리겠죠. 자, 울리고요. 티커 없어지고요.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지우기 위해서 홈으로 간 다음에 아직 노티는 살아있습니다. 노티가 살아있다는 거, 펜딩 인덴트로 계속 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앱을 완전히 깨끗하게 종료를 해버리겠게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펜딩 인덴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의 정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앱이 다시 실행되면서 원하는 세컨드 액티비티로 전환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네,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보면 먼저 노티 아이디가 있어요. 5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 노티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노티가 여러 개 올 수 있죠. 각 어플마다 노티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노티를 지울 때 해당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를 찾아서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티에서는 아이디를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은 뭐냐면 어떤 버튼이냐면 레이아웃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버튼은 요거 노티 스타트 하는 거, 노티가 오게 만드는 그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 이렇게 주고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얘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노티피케이션을 관리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노티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 전역적으로 하나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 온크리에이트에서 BT 노티 하는 거 초기화해 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업 줘줬고 노티피케이션도 초기화해 줬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초기화하는 방법은 get 시스템 서비스에다가 상수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넣어주고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로 캐스팅을 해주면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노티 스타트죠. 노티 스타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인텐트에서 메인 액티비티 디스,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인텐트를 만들어 놨어요. 노티 리스너에 보면 여기 보면 노티 스타트 되어 있죠.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 스타트를 딱 왔는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인텐트 만들었어요. 우리 액티비티 할 때 인텐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으로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는 메인 액티비티, 지금 현재 나 자신이고요. 세컨드 액티비티,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세컨드 액티비티로 갈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텐트에다가 추가로 정보를 넣기 위해서 키와 밸류로 이렇게 str 밸류 값을 넣어놨고요. 물론 이거 스트링 말고도 인트형이나 불리형, 기초 데이터 다 넣을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펜딩 인덴트. 아까 설명드렸죠. 펜딩 인덴트. 앱이 종료되더라도 정보를 갖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인덴트입니다. 요 인덴트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펜딩 인덴트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펜딩 인덴트에다가 펜딩 인덴트 get activity에서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든 인덴트를 넣어서 생성을 해줍니다. 객체를. 노티피케이션 만들 때는 펜딩 인덴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드디어 객체를 만듭니다.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new 노티피케이션도 굉장히 편리하게 빌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빌더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set small icon. small 아이콘이 뭐냐면 노티피케이션 스타트 했을 때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거, 꿈이라고 보이는 거, 이게 small 아이콘이고요. set ticker는 뭐냐면 같은 아이디라 안 나오네요. 자, 여기서 다시 자, 갔을 때 티커는 눌렀을 때 여기 잠깐 보다 사라진 거 있죠. 노티 메시지라고. 요게 티커. 다음에 컨텐츠 타이틀은 뭐냐면 내렸을 때, 상태바를 내렸을 때 여기 나오는 타이틀. 다음에 컨텐츠 텍스트는 뭐냐면 타이틀 밑에 요 내용. 요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set when 언제 노티가 올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 time millions 현재 시스템의 시간, 현재 안드로이드 OS의 시간과 동일할 때 울리래요. 그러면 바로 울리겠죠. 바로 오는 거죠. 지금 바로 오죠. 버튼 눌렀을 때 플러스 3천 플러스 5천 플러스 많아지면 3초 뒤에 5초 뒤에 10초 뒤에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뭐 어떤 정보가 딱 오면 바로 알려줘야지. 괜히 그걸 질질 끌 이유는 거의 없겠죠. 자, 다음에 set content inden트.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넣어줘요? pending indent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빌드를 했어요. 그죠? 빌드를 하면 드디어 노티피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얘를 관리해주는 노티 매니저에다가 노티를 합니다. 자, id 값, 유니크한 id 값 주고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중요한 거는 인덴트, 그냥 인덴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인덴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앱이 종료되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펜딩 인덴트로 한번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홈으로 다시 가볼게요.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릭하면 얘가 왜 세컨드 인덴트로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요? 처음에 만들 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인덴트 만들 때 여기에 세컨드 액티비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컨드 액티비티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반드시 만들면 반드시 뭘 해줘요?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는 꼭 거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올까요? 네, 장표라서 노티피케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알람 기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많은 알람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사용하는 기상 알람이죠. 그래서 알람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는데요. 알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일회성 한 번만 발생을 하고 종료해버리는 알람이 있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알람을 갖다가 막 울려요. 그죠? 근데 잠시 멈췄다가 5분 뒤에 다시 울리게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자기 위해서 5분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주기적으로 알람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얘는 별도의 스탑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알람이 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람은 자, 여기 버튼 보시면 원 알람, 사이클 알람, 스탑 사이클 알람인데 원 알람이 뭐냐면 단 한 번만 울리고 마는 알람. 얘는 계속 일정한 시간 간격대로 계속 알람이 울릴 수가 있고요. 스탑은 그것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는 버튼입니다. 자, 요거 구현하는 방법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포트 할게요. 프로젝트 임포트를 해서 실행 결과를 보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할게요. 자,
자, 단말에다가 인스톨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왜요? 시나리오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코드 리뷰를 할 때, 아,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넣어놨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느끼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알람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람은 내가 이 어플을 꼭 실행시킨다고 해서 울리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그죠? 얘가 딤 처리되었고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는 한, 그죠? 백라이트가 나만 있어도 울려야 되는 거죠. 자, 알람을 제가, 자, 다시 그냥 홈으로 가볼게요. 가서 실행되어 있는 앱들 다 지울게요. 자, 됐습니다. 자,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자, 방금 봤던 앱을 실행시켜 봅니다. 됐습니다. 자, 원 알람, 알람이 울리는 거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을 딱 하고 나서 홈에 왔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죠? 근데 잠시 기다리면 네, 알람이 이렇게 울렸습니다. 내가 뭔가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떠한 특정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알람이 울린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자명종 같은 거라면 여기다 자명종 아이콘을 그리고 사운드로 땡땡땡땡땡 이런 거 땡땡땡 일어나세요 이런 사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다시 또 이번에는 또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를 하고 다시 가서 아까 그거는 방금 살펴본 거는 일회성 한 번 알람 울리고 끝나죠.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울리는 알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클 알람입니다. 자, 제가 이걸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나서 자, 홈에 왔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뒤에 알람이 울립니다. 예, 다시 또 갔습니다. 홈으로.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울리죠. 일회성은 이렇게 안되고 한 번 울리고 끝나지만 얘는 내가 스탑을 안 해주면,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서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스탑을 시키면 이제 안 나와요. 알람을 스탑 시켰기 때문에 네, 진행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 구현하는 거 이제 코드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를 보니까 버튼 3개 있는 거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에 알람을 위해서는 노티를 위해서는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했고 알람을 위해서는 알람 매니저라는 거를 또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버튼 초기화하는 코드 온크리에이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달아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람 매니저 초기화해 줍니다. 자, 노티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겟 시스템 서비스에서 얻어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람 매니저 겟 시스템 서비스에서 알람 서비스라는 상수를 던져주면 알람 매니저를 리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프레임워크. 그죠? 사용자가 그냥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웬만한 거는 다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프레임워크를 만드실 여러분만의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실 일이 있으면 꼼꼼하게 프레임워크, 내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너무너무 쉽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직관적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너 볼게요. 리스너 보면 자, 한 번만 울리는 원 알람을 호출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울리는 서클 알람을 호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탑 중지시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원 알람 한 번 울리는 거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텐트 하나 만들었어요. 컨텍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클래스 지정해 줍니다. 다음에 얘도 인텐트이기 때문에 풋 엑스트라 줄 수 있고요. 다음에 펜딩 인덴트 또 나오네요. 앱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펜딩 인덴트에다가 액티비티 컨텍스트하고 인덴트 넣어줘서 펜딩 인덴트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 알람은 굉장히 간단해요. 알람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셋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셋 해줄 때 매개 변수로 알람 RTC라는 매개 변수를 주고요. 다음에 언제 울릴 것인지 시스템 커런트 타임즈 밀리언즈라고 되어 있죠. 현재 그 시스템의 시간, 그죠? 거기다가 제가 3000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좀 무식한 방법인데, 자, 실행하고 나서 얘 딱 울리자마자 알람 울리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 울리고
홈에 와서 좀 지켜보는 와중에 알람 울리는 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3초라는 시간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3초 뒤에 오고요. 다음에 펜딩 인덴트를 넣었어요. 펜딩 인덴트 안에 인텐트가 있죠. 근데 이 인텐트 안에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세컨드 액티비티가 있죠.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가 오픈이 된 겁니다. 알람, 일회성 알람 만드는 기능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인텐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앱이 종료하더라도 울릴 수 있는 펜딩 인덴트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펜딩 인덴트를 가지고 언제 울릴 것인지만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알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알람 만드는 방법도 원 알람, 한 번 일회성 알람 만드는 방법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 차이점 알아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텐트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put extra에서 추가 정보 넣는 부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pending 인덴트 넣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알람 매니저에서 set repeating이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일회성은 set을 쓰고요. 서클 알람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set을 해주는데 set 메소드에 추가적으로 붙은 repeat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매개 변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알람 매니저 RTC 울려주고요. 그 다음에 system current time에다가 3초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이 5초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이거는 이 값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울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 간격으로 울릴까요? 알람이 5천이면 5초 간격으로 알람이 계속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그죠? 50초 그죠? 50초 주기 간격으로 5초로 하겠고요. 다음에 펜딩 인덴트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서클 알람의 차이점은 set이 아니라 set repeating. 그 다음에 주기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울릴 것인지 시간만 매개번 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얘를 그러면 종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 버튼 스탑 알람 요거 알아봅니다. 리스너요. 자, 스탑 알람은 인텐트 액티비티에다가 액티비티 클래스 넣어주고요. 펜딩 인덴트 넣어줍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인덴트 넣어주고요. 알람 매니저에서 캔슬 메소드를 쓰고요. 그 메소드에다가 펜딩 인덴트를 넣어주면 바로 알람이 다 종료, 캔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간단하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꼭 유념해야 될 거 세컨드 액티비티를 이용하니까 세컨드 액티비티 매니페스트에다가 꼭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복습 리뷰를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고요. 서클 알람 눌렀고 홈에 돌아옵니다. 3초, 4초, 5초 요 정도 흐르면 알람이 울리겠죠. 예, 울렸고요. 다시 계속해서 에뮬레이터라 시간이 약간 버벅대는 렉 같은 현상이 있는데 울리고 있죠. 스탑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알람은 울리지 않겠죠.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로그 나오죠. 로그 태그 이용해서 로그를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이런 로그 이용해서 언제 울리는지 시간도 한번 로그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굉장히 우리가 약방의 감초식으로 빈번하게 사용하죠. 노티피케이션 어플을 만들고 나서 그 어플에 어떤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티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알람 기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아주 주 기능은 아니죠. 주 기능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더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어플을 만들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티피케이션과 알람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잘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꼭 리뷰를 하시고 코드 직접 코딩 한번 해보시고요. 눈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코드 직접 코딩 해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